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옛날에 그 땅에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역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믿음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실제했던, 그리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있다가 그 주중에 우리 카톡 올라온 것 중에 다메섹의 두 강 얘기는 조금 있다 우리 그 지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지도는 머릿속에,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 여름을 지나고 나면 이 고대 근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이제 눈에 이렇게 탁 들어와서, 아, 여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신 것처럼, 아, 여기가 이집트구나. 그래서 누가 이집트 얘기하면 그래, 여기 이집트. 그 이집트 바로 위가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반도.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타인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를 이루는 말이다. 그럼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요르단.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면 이라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라크 위쪽이 시리아. 시리아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 나오면 레바논이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땅인 이란이 있고, 뭐 저 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여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거니까. 자,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 이쪽 넘어와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튀르키예. 뭐 이제 책들이 바뀌겠죠. 터키라고 써 있는 데서 전부 다 튀르키예로 바뀔 텐데, 아, 여기가 튀르키예가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을 좀 갖고 계시면 되겠고, 아, 하나를 빼면 돼. 여기 이라크 오른쪽 밑에가 우리가 말했던 수메르 문화가 시작됐던, 문명이 시작됐던 곳인데, 현재 나라는 쿠웨이트입니다. 이제 쿠웨이트. 그래서 요 끝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웨이트 바로 위쪽에서 우르크 문명 또는 우루 문명, 이렇게 해서 그 왕조 시대, 우르크 왕조 시대, 우루 왕조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2년차 때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눈빛으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 수메르 문명 5개 단계, 우바이드기, 우르크 시대, 초기 왕조 시대, 우루 왕조 시대, 우루 3왕조, 들어본 것 같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데가 저기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고대로 보게 되면 고대에서는 역시 이집트가 있는 거고요. 이집트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는 제가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엘람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람 왕국이 나중에 역사 속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좀 봐두시고, 이 위쪽이 메데입니다. 메데. 그리고 바사는 엘람 왕국의 나중이죠. 지금 우리는 바사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엘람에서 위로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두 길이죠. 아래쪽은 유프라테스 강, 위쪽은 티그리스 강.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아래쪽 엘람과 가까운 이쪽에 우르크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면 우르크에서 우르로 넘어가고, 우르에서 조금 더 올라서 바벨론이라고 말해지는 바빌로니아 그 문화 시대, 문명 시대, 왕조 시대가 진행되고요. 위쪽에서는 아시리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고, 이 문명에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원래 집안 고향이 우르였죠. 이제 우르에서 사람들이 쭉 타고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으로 올라가서 살다가
아버지랑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2년차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의 이주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따라 옮겼을 텐데 이주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문명이 옮기게 가는 겁니다. 문명. 다시 말하면 도시국가,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우르 왕조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가족들이 하란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하란도 여전히 발달했던 도시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 얘기인데 이게 문명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사회에 우리가 여기도 문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는 여기를 도시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시골 같아서 그래도 우리는 문명을 살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아마존 같은 데로 가는 겁니다. 멕시코 산림지대.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다 안 가본 데니까.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으로 보면 도시 문명에 살던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간 겁니다. 아주 깡촌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도시 문명을 갖고 있었던 우르 문명 또 이 하란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물론 더 내려가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을 또 다시 만나겠지만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살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뭐 보는 거지만 이제 눈엔 계속 익숙해지시죠?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수메르라고 나 있으니까 수메르를 중심으로 한 문명, 수메르 문명, 바벨로니아 쭉 올라타서 아시리아,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너네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시면 요나서가 나오는데 요나서 공부한 게 있거든요. 한번 잘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요나서를 보면 마치 그 니느웨가 나올 때 니느웨는 바닷가 도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냐? 한 복파입니다. 그냥 저 산속 여기에가 니느웨거든요. 요쯤에. 네. 이제 처음 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니느웨가 다들 니느웨 그 요나서를 읽으면 왜냐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훅 이렇게 했더니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니느웨가 바닷가인가 보다 이게 생각했는데 바다하고는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닥은 아주 동떨어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요나서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니느웨입니다. 네. 그래서 요나서를 보는 시각은 요나서의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이미 시작부터 그림 자체가 잘못 그려진 상태로 요나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곳 위쪽에 큰 도시로 형성했던 곳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너네베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근처에 있었던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 살다가 이쪽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를 보게 되면 익숙하시죠? 위에 초록색은 산림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이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나무가 적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은 거죠. 울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내려오면 하얀색이 돼 있어요. 하얀색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는 풀 자체를 보기가 힘든, 풀도 보기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 경로는 다 이 경로를 따라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밑에 여기서 사람이 살다가 쭉 올라가서 이 이집트 문명 가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사막길이니까 좁은 길, 그나마도 나무가 좀 있고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2년차 때 했던 게 궁금하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맞다,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되실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 이집트 문명의 이집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면 누가 붙였냐? 고대에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 문명이 헬라 문명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줄곧 다른 지명을 이름을 갖지 않고 이집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냥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에집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에집토스, 에집트 뭐 다 같은 말이니까. 원래 이름. 그러면 어떤 이름이었냐? 그 초기의 이집트 이름은 저 그림 글자입니다. 이건 뭐 우리 저한테도 읽으라고 해도 저게 뭐야? 하나는 새 같고 하나는 뭐 같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나라 이름이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글자로. 그런데 아마도 이 글의 뜻은 검은 땅이라고 보여진답니다. 검은 땅. 그러니까 사막의 붉은 땅과는 대조적으로 풍부한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땅의 개념으로 검은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로서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이 글은 검은 땅이라고 하는 글이랍니다. 우리가 더 가도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성경의 배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여행하던 시기,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갑니다. 아시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 이집트를 내려갑니다. 그때가 누구가 있냐? 이미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미 1000년 이상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자체가 없었던 곳에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이미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 문명대로 있었고 그게 굉장히 컸단 말이죠. 힘이 셌는데 저 위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이 이집트 문명과 만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했으니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다 들었겠지만 그래도 직접 본 겁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걸 다 걸어서 다녀야 되고 가족들이 움직였다면 더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집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이죠. 네, 큰 영향을 주었고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벌어진 이야기는 두 땅,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집트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 이집트, 어퍼 이집트라고 해서 상부 이집트, 이렇게 나누고, 하나는 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는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댐을 만들어서 이제 물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홍수가 돼서 이 나일강 쪽이 범람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면 아스완 댐 상류 쪽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딱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스완 근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쭉 해서 지중해, 우리는 지도로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집트는 바다가 위쪽에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약 800마일 정도의 물길을 따라 삶이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쫙 삶이. 저도 꼭 해보고 싶은 건 이집트를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배 타고 쫙 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상부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배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경치가 좋진 않답니다. 처음만 와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이런답니다. 이런 분위기. 정말 딱 보면 아셔야 되는 게 이집트가 우리가 아는 그 작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엄청나게 크게 포장을 해놔서 대단하게 보이지만 메소포타미아하고 비교해보면 메소포타미아는 대도시라면 여기는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조그만 마을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아예 도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할 때는 도시 문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8만 명 정도가 살았으니까 지금은 8만 명이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옛날에는 8만 명이 엄청난 도시인데 이게 한 도시 안에 살 만큼 굉장히 큰 도시가 메소포타미아는 존재했다면
이 나일강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들이 계속 이 물길을 따라 한 800마일 정도, 한 1200km를 계속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 가자 지구에 그 엄청난 피라미드 있을 거예요. 이 피라미드 근처에는 사람이 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구조가 좀 독특한데 물길을 따라 도시들이 조그맣게 계속 살고 있다. 자,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사진입니다. 신전을 옆에다가 이렇게 바위산을 다 깎아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옆에가 지금 나일강이잖아요. 이 나일강을 끼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은 이제 현대화된 도시가 저 뒤에 있지만 이런 나일강 옆쪽으로 범람하면 안 될 정도의 높이에 사람들이 언덕이나 이런 데 자리 잡고 살던 것이 그게 바로 이집트의 현장이다. 그래서 저렇게 배를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저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배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힘도 덜 들 거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 신전이 보이고 신전의 그 이야기들이 들리는 곳이 바로 이거다. 자, 현재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북쪽은, 카이로에서 북쪽이라는 얘기는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은 비옥한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물들이 풍부한, 그래서 쭉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들이 쫙 흩어지는 이 삼각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고대부터 이런 사이스라든지 부바스티스와 같이 성경에 등장 그 도시들이 있고,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비둠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도 이 삼각주에 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때 고센 땅이 나오거든요. 고센 땅. 바로 이제 이야기가 북동쪽 삼각주에서 우리의 지도를 보면 오른편에 이렇게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고센 땅에서부터 이집트를 탈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고센 땅에서 처음에 딜을 할 때 이렇게 딜을 했다고 보는 거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한테 3일만 또는 이틀만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 있게 해줘라, 우리의 신에게. 그럼 이틀이나 3일 갖고 되겠어? 라고 했지만 사실 이틀과 3일이면 엄청나게 멀리까지 갈 수 있죠. 카이로 이쪽 왕이 있던 궁전으로 보면 한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자주 여행했던 곳, 창세기 45장부터 이야기 4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오는 땅이 어디냐? 바로 고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저 이집트에서 고 이집트로 이동하면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죠? 저 이집트가 오히려 아래쪽 이집트라고 하지만 강물로 따지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하류 쪽에 있는 거고, 자, 고 이집트는 저 위쪽이니까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물길을 따라 쭉 가는 거거든요. 실제 고 이집트의 폭은 수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자, 나일강 제방을 따라 길게 흩어진 이집트의 도시들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경외감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에 비하면 사실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들과 또는 상상력을 키워준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이 평범했던 아주 작았던 이집트의 마을들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다뤘고요. 자, 고 이집트의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테베입니다. 테베는 성경 지명으로는 노아몬인데 이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신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왕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왕들의 골짜기. 그럼 테베는 무슨 뜻이냐? 이게 아문신, 즉 태양의 신인데 이 태양신의 도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식 표현입니다. 테베. 그래서 그리스에도 테베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태양신이 또 따로 있잖아요. 다른 태양신을 숭배하는 테베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거냐? 여기에 왕들의 골짜기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입니다. 이건 뭐 밑에 이렇게 해놨지만 저 골짜기입니다. 저 절벽의 중간 높이를 뚫습니다.
뚫어서 그 안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절벽들이 이렇게 쫙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있는데 가다가 보면 자, 여기는 어떤 왕의 무덤입니다 하면 막 계단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은 계단을 막 올라가면 이렇게 동굴 들어가듯이 뚫어 놨어요. 그 이 동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미로처럼 되어 있는 그곳이 왕들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 중에 가장 유명한 무덤이 투탕카멘 무덤입니다. 투탕카멘. 들어보셨죠? 그 꼬마인데 일찍 죽은 왕 파라오거든요. 이 투탕카멘의 무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발견했을 때 이미 유적들은, 그 유물들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도굴꾼들이 다 가져갔죠. 이제 터들만 남아있는 정도. 여기 딱 저는 여기 가봤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에다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것과 망고 주스가 맛있었다는 거, 이제 이 두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너무 더웠어요. 정말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이 정말 다 포기합니다. 저 안까지 갔다 오는 거를 다 포기해. 정말 날씨가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가 이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땡볕에 모자 하나 쓰고 가는데, 아, 이건 정말 제가 22살? 2살인가? 23살, 23살에 간 건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나라도 끝까지 갔다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서너 명이 끝까지 갔다가 왔는데, 예, 갔다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망고 주스를 팔았는데 이 망고 주스 맛이 정말 잊혀질 수가 없어요. 예, 잊혀질 수가 없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제 상태가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잊혀지지 않는 맛으로 구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왕들의 골짜기. 여기가 지금은 룩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룩소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룩소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재밌었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룩소를 이렇게 영어로 LUXOR, 룩소를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스핑크스도 나오고 피라미드도 나오고 다 나와요. 도대체 이게 어디지?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더니 웬걸? 봤더니 라스베가스에 룩소라고 하는 호텔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아무튼 모르면, 아, 그런가요? 아, 여긴 작아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여기는 엄청난 이 호텔 앞에 그 막 스핑크스도 있고 막 이래도 이게 어디지? 나는 이제 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룩소는 이제 왕들의 골짜기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테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역사를 다룰 때 룩소라고 하는 지명은 오히려 그 익숙하지 않지만 테베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테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하 이집트 쪽에 큰 도시 카이로가 존재한다면 좀 더 올라오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딱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지도에 조금 확장,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장해 보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하 이집트, 저 이집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이집트, 여기가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 여기 있는 거죠. 고센. 그러고 보니까 고센 땅에서 이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잽싸게 도망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해안길이라고 말합니다. 해안길.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대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는 길은 이 루트, 곧바로 가는 루트가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가 홍해가 여기 있느냐, 지금 싸움을 하는 거죠. 여기쯤에 있느냐, 아니면 홍해가 여기쯤에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다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뭐 어쨌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쪽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일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쪽 시나이 반도, 우리가 보통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이 여기 있을 거라고 보통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이쪽을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튼 보면 고센 땅에서 살던, 그래서 노예 종살이를 그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는 원래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이 길을 놔두고 광야길을 내려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지명과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을 보면 이집트는 구조가 그 위의 그룹이 소수인, 그 속에 보면 지배 계급이 있을 거고, 일반 그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중간에 있는 중간 일반 시민들의 계급이 있고, 훨씬 많은 수의 그 노예 계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던 도시,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 작은 사이즈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던 도시들의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고센이니까, 고센 땅은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일 것이고, 그 작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유대인 그룹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룹들이 사람들이 이미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아까 말했던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와보면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미 농사도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구나. 왜냐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내려왔는데 봤더니 여기는 먹을 수 있는 농사 짓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심부, 왕 그 파라오가 살던 이 중심부에서 한참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보면 땅값도 쌀 거고, 사람들이 사니까 그럼 우리에겐 이쪽 땅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고향으로 갈 때도 가깝고, 그리고는 이쪽에도 가깝고 땅도 너무 좋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집트는 서쪽에는 엄청난 사막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고, 그리고는 남쪽으로는 또 사막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 남쪽으로 보면 다 사막지대예요, 보시면. 그리고는 넘어가면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도 그렇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남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폭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방어 요새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넘어와야 되는데, 한두 명이 넘어오는 건 되지만 군대가 넘어오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도 그렇고, 자, 그리고는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야만 자기들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못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디만 막으면 되냐면 동쪽만 막으면 됩니다. 시나이 반도 쪽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막으면 자기들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엄청난 요새와 같은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문명과 그 파워를 갖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땅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를 오랫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왜? 저기서 쳐들어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 루트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로 와갖고 꽝 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성경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소개해둔 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이제 우리가 그것도 좀 보겠는데, 그러면 북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던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집트를 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집트에서도 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와서 둘이 지리적으로 딱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필요한 땅이다, 중요한 땅이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길을 따라 경제적으로도 무역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리아와 레바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의 영토 대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레반트 지역입니다. 레반트. 그래서 북쪽은 시리아와 레바논이 레반트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여기다. 여기에는 튀르키예의 남부도 포함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시리아의 일부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대도시인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거는 알자지라로 알려진 초원지대와 이게 굉장히 이게 넓은 겁니다. 초원지대와 하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란까지 쭉 연결된, 하란 찾으셨죠? 어딘지. 하란까지 쭉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평야지대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관문이 어디냐?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는 시리아 입장에서는 저 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곳과 또 아시리아 지역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이 시리아로 내려오려고 하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렇게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레바논이잖아요. 지금의 레바논이고 이 넓은 땅이 시리아거든요. 이렇게 있는 넓은 땅이 이게 시리아인데 이제 이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오려면 이렇게 따라서 레바논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서 자주 나오는 바알 종교가 있습니다. 바알. 우리는 바알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바울과 아세라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했는, 특히 뭐 갈멜산에서 싸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울 종교와 관련된 문서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우가릿이라고 하는 곳이죠. 고대부터 계속 있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레바논과 시리아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이쪽 라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다량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 근원지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종교를 숭배했고 따랐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막에 그 무역을 하던 대상들이 남쪽과 서쪽에 자리한 거대한 그 사막 이곳과 고원지대를 통과하는 여행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닌 건데 그래서 움직여 다녔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알려진 다마스쿠스. 그다음에 마리를 연결하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무역의 통로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알려진 이곳에는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이라고 해서 3,000m가 넘는 이런 산맥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바라다,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맥 그림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지도는 이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 지도인데 지금 여기서 자, 여기가 다메섹이고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쪽에 엄청난 산맥이 있는 겁니다. 산맥. 자, 여기 헬몬산, 우리가 전에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약할 때, 갈릴리 바다 얘기할 때,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지가 어디냐? 저 헬몬산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 다메섹은 그 헬몬산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물이 쭉 내려갈 때, 다메섹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다메섹까지 흘러가게 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두 개의 강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두 개의 강 이야기를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큰 산맥도 있고 존재했으니까 다메섹을 거치지 않고 산맥을 넘으면서 무역하기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다메섹을 거치다든지 또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을 읽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나병에 걸린 다마스쿠스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장군, 다마스쿠스 장군이라는 얘기도 처음 알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있었던 다마스쿠스에 흐르는 이바나 강과 바르발 강의 맑은 물을 거기서 언급합니다. 야, 나보고 누렇고 이런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고? 야, 강물에 씻을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가면 깨끗하고 정말 좋은 강 2개가 다 흐르는데, 야, 여기도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서 왜 씻니?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그때 나오는 강 2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다마스쿠스를 가게 되면 다마스쿠스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강이 이제 여기에 썼나요? 예, 바르발. 그 가까이 있는 강이 아까 있던 아바나, 그 강이고, 바르발 강이 어딘가 봤더니 바르발 강은 지금의 엘 아와즈 또는 알 아와즈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메섹에서 밑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다메섹까지는 가지 않지만 다마스쿠스 밑으로 흘러가거든요. 밑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 강을 이야기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명이 바뀌었으니까, 알 아와즈 또는 엘 아와즈로 바뀌었으니까. 지금도 이제 검색하시면 아와즈 리버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마스쿠스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근처를 흐르는 강이니까, 이게 밑으로 돌아가는 강이니까. 아무튼 이런 강들을 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열왕기하 5장을 읽은 사람이 실제로 거기 가보면 이 이야기가 맞구나 이거 느낍니다. 요단강을 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하는 사람 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지, 물이 뿌였습니다. 흙탕물 같아요. 그런 강을 보고 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저 강을 가서 보면요, 깨끗해요. 물이 맑아요. 그러니 나만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나만은 내가 병이 나으러 온 거지, 목욕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하냐,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면 더 병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심정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발원진, 이 다마스쿠스 쪽으로 흘러가는 이 물이 굉장히 저 헬몬산이라든지 이쪽에서 내려오는 아주 좋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형성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깨끗한 물이 흘러오는 게 좋잖아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다마스쿠스다. 그러니까 그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바다와 사막 사이에 불쑥 솟아오른 지형을 하고 있다. 이게 레바논 산맥이거든요. 이런 산맥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산맥은 고대 근동을 통해서 극상품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레바논 백향목의 원산지입니다. 야, 그럼 도대체 레바논 백향목 어디냐?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만 지어야 된다면, 이걸 해야 된다면 정말 많은 방법으로 날랐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냐? 바로 요 지역에서 나 있었던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우리는 이집트 얘기에서 왔으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집트 문명을 가서 보시면 이집트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다면, 이 돌만 보던 사람들은 돌은 이제 식상하잖아요. 근데 나무로 지은 걸 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반대도 나무로 짓는 집을 보던 사람이 돌을 보면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도 이 레바논 백향목, 정말로 크고 멋있는 이 나무를 탐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밀고 올라오는데, 위치적으로는 어디가 더 가깝냐? 위에 아시리아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막 올라와서 그걸 하고 싶어도 여기를 지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 문명에
레바논 백향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은 등장하나 이걸 활용해서 궁전을 짓거나 이랬다는 기록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바로 위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위가 레바논이니까 여기서 얻은 나무들을 가져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나르는 배도, 이 나무를 나르는 배도 아주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날랐고, 이 나무들을 해외로 이렇게 소위 무역하기 위해서 보냈던 항구가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그래서 이 비블로스를 통해서 그래도 백향목이 소위 얘기하면 이집트 쪽으로도 또는 저 위에 그리스 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다 팔려나갔던,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에도 이미 이런 해외 무역, 해상 무역이 시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고대부터 어디가 중요하게 여겨지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죠. 그래서 철기 시대인 주전 1200년경부터는 아람 사람이 이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람 왕국입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 다메섹, 다마스쿠스를 말하는 거고요. 아람 소바, 하맛, 이렇게 불리면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들입니다. 자, 페니키아 사람들은 동쪽의 거대한 산맥들을 피해서 어디서 살겠어요? 산맥이 있으니까 바다 쪽에, 해안가 쪽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안가가 좁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이쪽은 산맥이에요. 높은 산맥이 있는 건데 여기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데가 이런 길이죠. 자,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이 나와요. 근데 나와서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끌고 내려가기가. 나무를 자르면 나무를 갖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제일 쉬운데, 근데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고 이게 크니까. 그래서 어디에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평지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비블루스라고 하는 항구를 이용해서 나무를 운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이 발달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고,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냐? 이 비블루스로 보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여기도 보면 페니키아 옆에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베이루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이루트, 이건 근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람 살기가 많이 허락지 않았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조그맣게 해안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그 중에 가장 큰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는 시돈입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 때도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는 이야기도 나오는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철기 시대로 가보자고요. 철기 시대가 주전 1200년경인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관련된 도시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페니키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레바논 지역에 산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우리 옛날 성경 버전은 버니게라고 나옵니다. 버니게. 이제 좀 우리 성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페니키아라고 말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옛날 성경은 버니게, 이렇게 하면 버니게는 전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아무튼 버니게 사람들은 동쪽의 거대한 산맥을 피해서 바다와 그렇게 인접한 좁은고 긴 해안가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 또는 성서와 관련된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비블로스, 그발이라고 나오죠. 그발, 이 베이루트, 아루앗, 이런 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역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런 작은 도시 국가 형태였던 페니키아가 지중해 연안에 식민지를 다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조그만 도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이쪽 넘어가요. 이집트 북쪽으로 넘어가고 저 멀리까지 넘어가서 오히려 식민 국가들을 만들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카르타고, 카디스, 마르세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카르타고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 큰 도시고요. 마르세유는 지금의 프랑스 남부인가요?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식민 도시를 만들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사람. 그럼 페니키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우리
그 외국하고 정책이 사실은 두 가지 큰 정책이잖아요. 하나는 우리 화해좋게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는 정책을 피거나, 아니면 내가 너하고 맞짱을 터서 내가 힘으로 누르겠다, 이런 정책이 크게 두 개 정책인데, 솔로몬은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다 화해 정책이죠. 친하게 다 지내요. 솔로몬의 부인이 많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 친하게 지내려니까 이 소개하면 결혼 관계로 다 이걸 맺었거든요. 이때 제일 먼저, 어쩌면 제일 먼저로 저는 보는데,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어디냐?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딱 북쪽의 페니키아 사람을 딱 붙잡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파워가 있었고, 그 내적인 힘, 도시는 굉장히 크지 않은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는 이렇게 가봅시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도시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갈 텐데,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둘이 연결되려면 당연히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직선 길은 다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을 간통해서 오면 제일 빨리 올 수 있으나, 사막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안 되니까 거부가 됐다면, 사막이 아닌 사람들이 원래 살던 도시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도로로, 이 길로 길들이 만들어졌고, 이 대표적인 길이 두 개인데 그 두 중에 하나가 해변길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이라고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쭉 올라가서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갈멜산을 만나서 살짝 꺾여갑니다. 아무튼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해안길은 여기 연두색입니다. 여기 연두색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있는 데서 이 산이 높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연두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해안길, 해변길 이렇게 되는 거고, 바다 쪽에 있는 건 항구죠. 그러니까 배편으로 이용할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쭉 올라와서 두로와 시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바닷길이 되겠죠. 또 하나가 왕의 대로라고 해서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저 밑에 에일라트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빨간색으로 해서 사해바다 동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 길도 계속 따라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다마스쿠스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의 길이 쭉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면 다메섹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어느 길로 오든 쭉 내려와서 어디서 만나요? 다메섹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난 도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는 이 사해바다나 갈릴리 오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하나는 좀 더 해변 쪽으로 이용해서 쭉 내려오는데, 해변 쪽으로 내려오다가 갈멜산 근처에서 만나는 게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빵 하고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도 우리가 계속 보시면 지도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당시에 해안들은, 그 도시들은 어떤 식으로 갔을까? 예를 들면 바닷길은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다녔던 거고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위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쪽은 사막이 가로막고 있고, 남쪽도 폭포라든지 지형이 높아서 막고 있고, 오른쪽도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이 사막지대, 유일하게 이 위쪽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요 통로만 남아있으니, 이 통로만 막으면 이집트는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였다, 문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 중심이 됐던 이곳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도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들이 보여지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이제 거기다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주보다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다들 너무 쉽게 읽으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양을 좀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제 이 정도는 다들 너무 쉽게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예, 그래서 아무튼 보시는 대로 해주시고 예, 이제 그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지도책 그걸 다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다 읽어보시고 반드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책은 꼭 찾아봐 주시는데 성경의 앞뒤까지 또 같이 읽어봐 주세요. 아무튼 다시 되돌리면 우리가 그렇게 좀 읽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의 역사 이야기들 많습니다.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실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